건축의 이병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사 자격시험 2교시 평면 관연도 3문제만 풀면 합격한다는 강의 시리즈 4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째 강의는 복습의 원칙인데요.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 과정들은 어떤 건지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습할 때 원칙은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답안을 보지 않고 본인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 작성 기준을 가지고 완도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도면화 시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채점을 해보는데 과연 실수했다? 아닙니다. 실수는 실력이란 말이 있죠.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이거를 배제하려면, 즉 반복해서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관연도를 2문제에서 3문제만 풀어봐도 합격한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죠. 3번째 강의, 2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언급했지만 확실하게 본인 것을 만들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완도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풀어봅니다. 이거는 아주 수험생이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 문제 중요하죠. 숙제로 내준 것도 중요합니다. 과제해서 가야죠. 하지만 관연도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글쎄요. 학원 과제 한 10개 합해놓은 것만큼 될까요? 관연도 문제를 응용해서 학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연도는 검증된 문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시험의 평면은 난이도보다는 정확하게 해답으로 가면서 설계 조건을 빠짐없이 대입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평면은 난이도가 없어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답안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답안에 완벽하게 갈까요? 100이면 100이 다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60%, 최소한 70% 정도의 답안만 도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특히 풀었던 문제는 다시 한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과하는 건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으려면 제시된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도면에 미반영된 부분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놓쳤거나 잘못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죠. 이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못 찾으면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못 찾습니다. 다음에 다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찾는다면 아마 시험장에 가면 한 60%, 70%밖에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확인하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문제집 프로세스를 보고, 관연도 문제죠. 관연도 문제를 보고 프로세스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의 평면 설계입니다. 물론 오래된 문제죠.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제의 개요, 건축 개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한다. 복리 증진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면도를 작성하시오. 근데 관연도 문제를 봤더니 15m 도로와 10m 도로가 교차하고 있다. 이 동선이 뒤쪽에 아파트, 이 뒤쪽의 아파트가 15m 도로 쪽으로 연계되느냐, 동선을 이렇게 연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연계하느냐, 좌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연계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연계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연계할 거냐, 근생은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지만 여기서 건진 거는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일사막가건 또는 일가막가건, 일조권 사선 제한, 가각전제, 막다른 도로, 그 다음에 건축선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대지 현황도 분명히 다시 한번 보고 와야 된다. 이거 읽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지 현황도를 읽어봐야 된다.
그렇다면 북쪽이 어디냐? 위쪽이다. 그 다음에 몇 층이냐? 그 다음에 몇 메타 이격하느냐? 이것들 다 확인해야 된다. 대지 면적이 1580,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그러면 위쪽에서 얼마 띄어야 되느냐? 최소한 몇 메타는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규모는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2층인데 지하 1층 용도는 뭘까? 고민해야 된다. 머리에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최대 건축 면적, 최대 연면적 계산해야 된다. 분석 조닝에서는 더더욱 계산해야 되고 평면에서는 계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만족한다. 최근에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나오면 크게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층고 나왔죠. 1층고는 3.6m, 2층은 3.6m인데 다목적으로는 5.1m라는 건 다목적으로 훨씬 높고 1층, 2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층이 전이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 램프는 지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옆으로 바싹 붙여도 되느냐? 아니면 약간 떨어져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하는 건 여기다 다 그려봐요. 그 다음에 연필로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플러스펜이나 볼펜 가지고 정확하게 써보십시오. 이게 복습입니다. 연필로 해놨는데 연필로 하고 넘어갔다? 안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본인이 쓴 연필이 또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훈련 필요하다. 설계 조건. 계획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도로 경계선에서 2m 이격한다.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는 제외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하주차장하고 진입경사로는 2m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북 방향의 일조권을 고려하라는 뜻은 얼마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거 설명을 준 거죠. 3.6, 3.6이니까 얼마입니까? 7.2m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최소한 2배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 한 4m 이상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이 되네요. 자,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 주어지겠죠. 주어지면 그 문제 조건에 맞게 건축 에어리어를 그려주는 훈련 필요합니다. 자, 법규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지금은 4m, 10m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1m가 2m가 1.5m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의 높이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거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법규가 바뀐 부분 꼭꼭 찾아봐서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지. 관연도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걸 외워야겠다. 이런 게 바로 단순함기입니다. 단순함기. 누구를 위한 단순함기입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관련된 법규가 제정된 부분은 바로바로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지하시설의 채광을 위한 썬크는 다목적으로 해서 인접하며 면적이 50평방미터다. 루트 쉬웁니다. 7 곱하기 7 사이즈다. 그 다음에 썬큰에서 다목적으로 인접한다. 다목적으로 인접한다. 다목적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 어디 있을지 모른다. 근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계단실에서 썬큰 조망이 가능하다. 그러면 썬큰 주변에 뭐가 있다? 다목적 홀도 있고 주계단도 있다. 같이 따라다닌다. 대지 북측에 소공원을 설치했다. 대지 북측에 소공원이 있다. 그러면 면적이 70평방미터고 너비는 3m다. 그럼 70평방미터면 루트 70을 씌웠더니 8 곱하기 8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일 때 8 곱하기 8인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면 얼마입니까? 7에 10m겠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미리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읽자마자 계산한다. 이 원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읽자마자 계산한다. 읽자마자 계산해서 적어둔다. 다른 문제, 여기쯤 읽었을 때, 가서 다시 읽어본다. 이거 안 된다. 그냥 읽자마자 바로 계산해본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소공원으로 직접 진입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너비는 3.6m, 종단 구변은 6분의 1로 해라. 6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지하층보가 얼마다? 계산해라. 그 다음에 요 폭은 얼마다? 3.6이다. 계산하라. 다이어그램화 해라. 먼저 그려봐라. 본인이 그린 그림이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려본다. 이 훈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에서 이격하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1층 바닥 레벨은 EL 300이다. 그러면 1층 바닥 레벨이 EL 3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2층 바닥 레벨은 얼마일까요?
300 더하기 360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900이네요. 미리 계산해둬라. 미리 계산해둬라. 중요합니다. 항상 숫자가 나오면 미리 해둬라. 이 숫자가 도면에 그려져야 된다. 도면에 그려져야 된다. 숫자는 도면에 써져 있어야 된다. 이게 주채점 포인트다. 그걸로 채점한다. 평면 계획 시 피난을 고려하여 막다른 도로 데디안 커리더. 영어는 좀 힘들어요. 예, 좋습니다. 막다른 복도는 가급적 피한다. 그러면 막히지 않게 하라. 가급적 피한다. 가급적 피한다. 별표 2개. 가급적 피해라.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장애인용 승강기 한 대 설치하고 지상주차는 없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실별 소유면적 요구사항 나왔어요. 실별 소유면적은 표를 참조해라. 표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그냥 표를 참조해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표를 한번 꼭 보고 오셔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층별 바닥면적은 연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그러면 1275%는 1333, 그 다음에 95%는 1206. 각 실별 바닥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한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dead end corridor. 막다른 복도는 만들지 마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관연도 문제에서 보면 가끔 영어와 한글이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몇 가지들이 있죠. 그것들은 하나하나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요약해 놓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인증이 무슨 풀이라고 돼 있죠. 그런 것들 꼭꼭 찾아놓고 자기 것화 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도면 작성 요령 보시면 1층 평면도를 작성하는데 출입문, 기둥, 실명, 주요 치수를 표기하고 벽과 계구부 구분하고 그 다음에 벽이면 창문도 계구부 보강하라는 거고 문짝도 그리라는 뜻이고 1층 평면도의 건물 주요 부분에 표고점. 표고점을 아까 계산해 뒀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써봐야죠. 1층은 얼마? 3600을 더하니까 여기는 3900이다. 그러면 1층은 300이다. 써놔야 된다. 그 다음에 조경, 보도,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등을 표시한다. 지하주차장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또 언급했어요. 2번, 3번 언급하는 건 무조건 채점한다. 지하 1층은 기계실, 헬스장, 창고,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면은 생략한다. 그러면 sunken에서 지하 출입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항상 램프가 있다. 그 지하의 구성 요소 중에 2가지가 있어요. sunken이 있고 램프가 있다. 그러면 요 2가지들은 그려줘야 된다. 단위는 밀이고 그 다음에 축척은 200이다. 확인하시고 스케일 고정시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제도 명시되지 않는 치수 표기 답안지 여백이 없구나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구성 요소 건물에 관련된 거 일조권 고려해서 건축선 지정된 거, 그 다음에 썬큰, 지하 램프, 소공원, 램프가 들어가는데 램프는 얼마 떨어져 있고 얼마 치수라는 거 앞에서 설명 나왔고, 소공원은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70평방미터라고 나왔고, 지하 램프는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나왔고, 그 다음에 썬크는 그 다음에 다목적 홀에서 얼마 떨어지고 얼마 떨어졌다고 나왔고, 일조권 고려해서 몇 메타 뛰라고 나왔고, 건물은 다목적 홀은 높이가 5.1이고 주계단은 썬큰을 조망하고 로비가 있고 장애인 승강기고 1층은 3.6, 2층은 3.6이고 민원실은 유리벽으로 만들어라.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사이트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건물의 구성 요소다. 여기서 램프는 장애인 램프예요. 여기는 장애인 램프. 그러면 장애인 램프면 얼마를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 곱하기 얼마? 12. 미리 계산해 두면 아주 편할 거다. 그죠? 장애인 램프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 승강기가 나오면 장애인 램프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나왔다.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나왔다 그러면 승강기와 경사로는 따라간다. 장애인 승경이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죠? 승강기와 경사로는 항상 따라간다. 그 다음에 화장실. 그래서 승경화 그리고 외우는 이유가 장애인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화경승 하고 외우는 이유가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승강기. 어떤 방법으로 됐든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거를 빠짐없이 들어가는 훈련 필요하다. 이건 채점하기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의 학습 원칙.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교시 평면, 관연도 세 문제만 풀면 합격한다 시리즈 네 번째 강의,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있죠? 이 복습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도 중요해요. 평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복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많은 양의 문제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도를 반복 학습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건승하셔서 합격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관연도 문제를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듈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모듈 바가 나왔을 때 모듈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 다음에 이 주 모듈을 찾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다이어그램화하고 형태를 모양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연관된 실들을 미리미리 붙여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실들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면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다 써보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플러스펜으로 복습하면 안 되죠. 처음에 연필로 복습을 하시고요. 문제 풀 때도 연필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의 조건을 보고 나는 밑에 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적어보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평면, 관연도 세 문제만 풀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하지만 그냥 푼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격해야 되느냐? 복습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복습을 이렇게 플러스펜으로 예쁘게 그리면서 해야 되냐? 아니다. 연필로 그리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을 그렸는데, 문제지를 놔두고 도면을 그렸는데 왜 나는 이 문제지에 있는 조건들을 다 반영을 못하느냐? 그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찾아서 연필로 체크한 부분을 다시 플러스펜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걸 보고 그려도 또 틀린다. 그러면 내가 몇 개를 빠뜨렸느냐? 안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훈련하는 거. 이것이 복습이다. 이것이 관연도를 반복 학습하는 거고, 이것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문제라도 제대로 내 것화 시키는 거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건투를 기원하는 가족들을 통해 여러분의 건승이 있는 건축사 자격시험을 획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2교시 평면, 관연도 세 문제만 풀면 합격할 수 있다. 네 번째 강의, 복습의 원칙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축사 자격시험 획득에 아주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동영상이니까요. 여러분께서 함께 연관된 영상들 같이 보시고요. 충분한 복습과 학습이 되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엘송 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